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겪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정부가 어제 오후에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산망이 정상화된 이후에 오늘 첫날이었는데 아무래도 밀린 민원 서류들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큰 혼잡은 없는 모습입니다. 예. 정부는 전산망 장애 기간 동안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납부와 신고 등의 민원, 신청 기간을 연장해주고 또 수기로 접수받은 전입신고 등은 소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큰 혼잡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자, 원인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 이 공무원 인증 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였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민원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증 작업이 이제 마비됐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해킹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정부는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면서 해킹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본부가 또 꾸려졌죠. 대책본부가 오늘 오전에 상황 점검 회의를 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고요. 지금 대책본부는 좀 더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 구성하기로 했고요. 보완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아주 높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토요일에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행안부가 구체적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초유의 먹통 사태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는 한심하다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당장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행정 전산망 먹통 관련해서 23일에 있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행안부에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에이펙 일정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죠. 이틀 만인 오늘 다시 영국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5일에 이제 찰스 3세가 대관식을 치렀는데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번째 국빈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1년에 딱 2번만 국빈을 맞이하는 영국 왕실이 지금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일정은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을 해서 국왕이 주최하는 오찬 그리고 6.25 참전 기념비 헌화 등의 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이 디지털, 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등등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인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포럼에는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디지털, AI, 사이버 안보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누는 거군요. 자, 영국 의회에서 직접 연설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한영 관계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양국의 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영어 연설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 날에는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갖고요. 미래 협력 방안의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합니다.
오는 길에 프랑스 파리도 거쳐서 온다고요? 맞습니다. 3박 4일간의 영국 일정이 이어진 이후에 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는데요. 파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 각국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 0시 조금 넘기면 이 박람회의 개최지가 최종 결정되는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서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정상 차원의 전략적인 유치 활동이 부동표에 표심을 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내년 총선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지만 내년 4월 총선 출마 시나리오 최근 들어서 더 자주 나오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향한 러브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출마 관련해서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건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내 지지는 물론이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한 장관이 나서준다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그분이 결정을 안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결정되면 참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구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래서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장관이 최근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도 이 한동훈 등판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한 장관이 지난 17일에 보수 텃밭인 대구 방문했고요. 한 장관의 배우자죠. 진은정 변호사도 지난 15일에 공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들이 촬영 요구가 정말 많았고 이에 응하느라고 차를 미루기도 했죠. 미리 예약해둔 저녁 7시 표를 취소하고 3시간이나 늦게 10시에 열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 뜻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의견은 많을 수 있다면서 여지를 열어뒀고요.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구 시민들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고 오게 돼서 참 좋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한 장관 내일은 또 대전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내일 또 대전에 가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뭐 한 장관 선대위원장 얘기도 또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한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총선 지역구 출마, 비상대책위원장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맡는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기한 바 있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직접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선대위원장을 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책을 맡아서 총선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이거 가져오셨네요. 롤드컵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는데 우리 팀이 우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결승전이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습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9년에 미국 라이엇 게임즈가 출시한 온라인 전투 게임이고요. e스포츠의 어떤 대명사로 통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이 결승이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결승전은 우리 한국 팀인 T1, 중국 팀인 WBG가 맞붙었습니다. T1이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중국 팀을 정말 완파하고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T1의 롤드컵 재패는 2016년 롤드컵 이후에 7년 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LCK 우리나라의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에서 지난해에는 DRX가 우승을 했고 예. 올해도 T1이 우승하면서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예, 정말 인기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가족이랑 SNS로 봤는데요. 동시 접속자가 뭐 150만 명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결승전 입장권도 정말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현장은 어땠을까? 진짜 네. 대단했겠죠. 뭐. 입장권 가격이 정가 8만 원인데요. 이게 가격이 10배 이상 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예. 24만 5천 원의 가장 고가의 입장권은 암거래가 되는 그 암시장에서는 최대 300만 원 가까이 거래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도 물론 많았을 텐데 이 팬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거리 응원전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 e스포츠 거리 응원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예.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파가 최대 10,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승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